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유대인 기업가들은 공동체 의식이 무척 강합니다. 그들은 무섭게 단결하고 협동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업가를 상대할 때는 그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지 말고 유대인 기업가 그룹을 상대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유대인은 동족 간 협동심이 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를 꾸미고 살아가면서도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들 종교의 힘이었습니다. 이에 기반한 그들의 디아스포라라는 모두가 한 형제라는 의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공동체이자 대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서로 돕는 나눔 정신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물질보다 더 강력한 지혜와 정보를 나눕니다.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사회에 기부해야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공동체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족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봉사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죄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은 현대에도 변함없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학자인 랍비가 공동체를 이끄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 비즈니스에서도 유대인들은 사업이 번창하면 동족부터 돕습니다. 사업의 친척들은 물론 같은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뿐 아니라 민족 자체를 하나의 대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유대교 회당인 시너고그에 모르는 이방 유대인이 찾아오면 적어도 원로 가운데 한 사람은 그를 자기 집 식사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가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게 그들의 오랜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더라도 어색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곧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장 가면 꼭 그 지역 시너고그부터 찾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목적도 있지만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느낌으로 시너고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커뮤니티와 서로 도와 사업을 함께 해나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공동체 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개개인이 유대인다운 바른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식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서로 사회적인 연대 책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공동체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유대인에게 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서구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저마다 다른 독립적 개성과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은 공동체 속의 한 사람이 될 때라야 비로소 유대인이 됩니다. 연대의식으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유대인 고리론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사제가 없는 그들의 종교를 평신도들이 지키기 위해 기원전부터 의무교육을 통해 모든 성인 남자들은 그를 깨우쳤습니다. 이 점이 시대를 초월한 엄청난 경쟁력이었습니다. 이는 지식의 함양으로 연결되어 그들이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며
상인이 될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은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 공동체 간의 편지 왕래를 통해 종교적 의문점을 물어보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편지로 상업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는 일에 매우 능했습니다. 정보가 시장의 모든 거래를 좌우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교육과 금융으로 성공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각국의 환시세를 꿰뚫고 특정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흐름을 알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정보의 힘이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항상 남보다 먼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근대 초 유대인은 정보 네트워크뿐 아니라 이들 사이를 누구보다도 빨리 연결시킬 수 있는 수송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디아스포라 간에 편지를 나르는 고속 정보망을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정치와 군사 동향을 재빨리 포착하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국내외의 시장의 요구에 빨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원칙적으로 인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누구나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종보다는 신앙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들의 인종이 현지화되는 것도 이런 연유입니다. 세계 각국에 파고들어 자기 신앙과 전통을 지키면서도 실생활 면에 있어서는 현지화가 된 유대인 커뮤니티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족 간의 사업 협력에 절대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세계화와 현지화를 함께 이룬 민족입니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는 그 자체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유대인들은 상업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데 능통했습니다. 시장이 세계적인 체제로 확장되어 감에 따라 정보는 최고의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는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네트워크가 무역과 경제적인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다른 민족에 견주어 사업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로부터 향신료, 비단 등 독과점 품목에 강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고 정보화에 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금, 다이아몬드, 석유 등 원자재, 방위산업 등의 독과점 품목은 대부분 유대인과 관계가 깊습니다. 독과점 사업의 다른 말이 요새 유행하는 블루오션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경쟁자가 없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세계를 연결하는 유통업과 금융업 등에서도 특유의 독보적인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유대인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화와 세계화를 이루었습니다. 현대 경영에서 조명받고 있는 이러한 개념들을 애당초 그들은 기원전부터 몸으로 체화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에게는 독특하고도 유용한 관습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할 수 없지만 안식일이 끝나면 무섭게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일몰시부터 일을 시작해 토요일 저녁에 그 주간의 일을 정리하고 그걸 토대로 일요일 날 곧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이날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인 디아스포라 간에
중요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일요일 날 오후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들로부터 모아진 정보들을 분석하여 그 주간의 중요한 행동 지침을 정합니다. 월요일 아침에야 일을 시작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일반인에 비해 매주 하루 이상을 일찍 시작하는 셈입니다. 이러니 정보 정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유대인들이 일반 비즈니스맨보다 정보전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특히 정보가 생명줄인 금융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기업은 협력 네트워크와 정보전에 강해야 합니다. 이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거나 벤치마킹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경쟁사끼리도 협력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또 현대는 정보전입니다. 그런데 정보 공유는 관련 네트워크 구축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